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로커프하고 라인하트가 주장하고 있는 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폴 크루그먼과 싸움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죠. 로커프는 하버드대고요. 그 다음에 폴 크루그먼은 프린스턴대입니다. 그래서 대학 간의 경쟁 구조가 돼 있는데요. 긴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로커포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신문에 기고하면서 사설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어떤 이론에 한번 흠집이 가면 그 이론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로존에서는 긴축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 쪽에 방향을 잡을 확률을 열어두고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사실 유로존은 로커포하고 라인하트가 쓴 부채 시대의 성장에 대한 논리의 기본을 가지고 사실 긴축을 진행했다가 5년 동안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긴축에 대한 부분은 좀 접어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유로존의 성장 쪽에 방향을 주면서 경기 부양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의사록 내용을 보면 9명의 이제 금통위원이죠. 심의위원 중에서 약 3명 정도가 지금 일본에서 주자고 있는 인플레이션 2%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금통위원 사이에서도 심의위원 사이에서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시장에 약간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벌써 일본은 7% 정도 하락을 했죠. 이 7% 하락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패스트머니,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나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끌어올린 것은 결국 헤지펀드였는데 그 헤지펀드가 나갔다고 하죠. 이 패스트머니라는 것은 뭐냐면 짧게 치고 빠지는 건데, 사실은 그 한 나라의 증시가 5개월 만에 50%로 오르는 것은 이건 진짜 짧게 치고 빠지는 것 치고는 대단한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7% 정도가 하락한 시점이 과거에 언제 있었느냐. 일본 대지진이라든가 금융위기가 있었다든가 이런 때 빼놓고는 사실 없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유 있는 하락의 7%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이유 없는 하락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일어났다라는 부분이 사실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급등세, 거기다가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우려감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7% 빠진 거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경각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변에서는 그 7% 빠진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조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 상승을 했지만 2008년부터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한 경기 부양책을 했고요. 일본은 정말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몰핀을 미국은 아주 서서히 그러면서 이것저것 처방을 써가면서 방향을 잡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방에 그 5년치를 다 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죠. 그럼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그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일본은 그거를 지금 걸고 넘어지면서 선진국 지수가 다 조정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본은 아마도 조정이 상당폭 더 진행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차트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갭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갭이 생겼다면 갭을 꼭 메우죠. 근데 일본은 지난번에 출발했던 장의 모습을 보면 약 갭 상승이 14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두 개 메웠죠. 그리고 주봉에서도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에 갭 상승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없었고요. 일본도 없었습니다.
그 갭이 5개가 있다는 것은 일본의 정책이 실패를 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 암시 부분입니다. 당장은 아니죠.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찰스 달라라에서 국제금융 전 회장이 사실 그 2011년, 그 다음에 2010년 이렇게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지지했었는데요. 그 사람도 지금은 사실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일본의 출구 전략이나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조정의 씨앗을 뿌려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조정 어렵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긴축의 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1983년에서 1994년까지 약 11년 사이에 긴축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983년 한 번 있었고 1994년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10년 뒤인 2004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11년 주기를 갖다 댄다면 2004년에 11년 주기면 2014년 2월입니다. 만약에 10년 주기를 두면요. 그다음 11년 주기를 두게 되면 2015년 2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른 시점이라는 거죠. 어쩌면 마지막 시세를 주기 전에 누군가 잡지 못한 사람들이 그 기회를 보고자 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미국에는 그 연준이라든가 여기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이 시장에 돌지 않으면 사실 미국 경기가 완벽하게 살아난다는 보장을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연준의 돈을 풀어주는 예금금리 마이너스가 한 번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연준에서 한 번 더 경기 부양책 가능성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나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패스트머니가 빠졌다면 그 돈이 갈 곳은 어딜까요? 가장 N고로 변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중국과 우리나라죠. 거기서 우리나라가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패스트머니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세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자동차주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N저가 N고로 변화되는 시점이 자동차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것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시작하시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